안녕하세요. 신영씨입니다. 지금부터 수학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라 프로젝트 중 선형대 수학의 첫 번째 강의 벡터 기하학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볼륨이 크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강의인 만큼 수강생 여러분들은 본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은 수학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학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수학 학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확률 통계와 선형대 수학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왜 네가 여기서 나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선형대 수학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초학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선형대 수학을 데이터들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선형대 수학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여러 단계로 차근차근 나눠서 배워볼 건데요. 현재 선형대 수학 강의는 총 5개 이상의 강의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강의나 전공서적보다 선형대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실무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과목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 학문을 확실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 관련 연구하는 대학교나 연구실에서도 신입생들이랑 시니어들이 선형대 수학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분들에게도 선형대 수학 강의를 해달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제대로 챙겨놓으면 제대로 효자 노릇을 할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 벡터 기하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 객체인 벡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하학을 이용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벡터 기하학부터 다루는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는 신호 처리와 같은 공학의 학문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내용들을 아주 딥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해당 학문들의 인사이트를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대 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본 강의인 벡터 기하학 이 강의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적용하시는 분야에 많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볼륨이 좀 크다 보니까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대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선형대 수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본 강의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 강의인 벡터 기하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인데 벡터 기하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저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선형대 수학이 너무 중요한 만큼 선형대 수학 강의만큼은 제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선형대 수학 강의나 교재보다도 중요한 내용들을 천천히 제대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선형대 수학의 테크닉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들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나중에 배우는 내용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형대 수학을 빠르게 배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빠르게 짚어보시는 분들이 이 선형대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튼튼한 이해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테크닉들은 처음 해봤었을 땐 되게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개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테크닉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확실히 잡혀 있다면 아주 스무스하게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빠르게 뭐 공식을 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데에 왔었을 때 되게 어렵고 도대체 이걸 왜 배우고 적용을 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나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급 스킬들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들을 느끼면서 재밌게 선형대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벡터의 이해를 확실히 잡기 위해 본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의 볼륨이 상당히 큰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형대 수학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 얼른 선형대 수학 끝나고 다른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학습이 지체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학습 방향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른 학문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수학의 기본기를 먼저 나는 튼튼히 다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선형대 수학을 한 3개월 정도 푹 빠져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장 추천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히 기본기를 다지시면 앞으로 배우시는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하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강의인 벡터기약, 두 번째 강의인 행렬의 연산, 세 번째 강의인 이 선형 시스템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세 개의 강의를 제가 만들도록 할 건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나씩 강의를 듣고 연습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처음 배우는 내용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선형대 수학, 제가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번째, 사실은 세 번째 강의부터 선형대 수학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즉 본 강의인 벡터 기약, 행렬의 연산만 하더라도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수학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처럼 한 2, 3개월은 잡고 푹 한번 빠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프랙티컬한 내용들도 되게 급하다, 다음 달까지 어떤 프로젝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런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선형대 수학을 병행해서 학습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수학 공부는 이런 것처럼 계속 병행해서 공부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도 계속 병행해서 수학 공부는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선형대 수학을 이런 것처럼 다 끝내고 다른 내용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수학 기초도 다져야지, 그중에서 선형대 수학부터 병행해서 기본기를 다져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부담감 없이 이 선형대 수학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마인드셋은 앞으로 수학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공부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 수학 3개의 강의를 듣고 나서 얘를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의 분야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뭐 확률 통계, 베이지 통계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들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배우기 전에 선형대 수학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듣는다라는 것, 차이점만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수학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수학의 각 분야들을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점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선형대 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대 수학은 활용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만큼 이 선형대 수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소개인 만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형대 수학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는 선형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선형 시스템, 이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 학문이라는 정의, 벡터 스페이스, 즉 벡터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 벡터나 행렬이라는 수학적 객체를 다루는 학문, 또는 이 선, 직선, 면 이런 것처럼 평평한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정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형대 수학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관점에서의 선형대 수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즉 도형의 관점에서 벡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형대 수학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강의들을 거치면서 나머지 정의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의 선형대 수학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 강의인 벡터 기하학부터 행렬의 연상, 선형 시스템, 벡터 스페이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오소고날라이제이션,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 디컴포지션, PCA, SBD, 리스큐 같은 실전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들을 통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정의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너무나 중요한 선형대 수학이라는 학문을 기본기부터 튼튼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선형대 수학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참고도서와 강의들을 봤는데요. 중점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 전공서적만 보시는 것처럼 13개가 있습니다. 선형대 수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너무 방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교육자료마다 선형대 수학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접근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의 종류만큼이나
접근하는 설명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제가 그중에서 선택한 접근법, 선형대 수학을 설명하는 방법은 선형대 수학의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학적 객체인 벡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점점 더 일반화해서 선형대 수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형대 수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선형대 수학에서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을 다 외우기보다는 인사이트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하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전공 서적에서는 선형 시스템을 푸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벡터 기하학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라면 좋은 출발점이지만 수학이 낯선 분들에게 시작하기에는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너무 학문적으로만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과 선형대 수학의 고급 스킬들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통해 기반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런 다양한 책들에서 되게 제가 좋다고 느끼는 책들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번 강의에서 벡터를 기하학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본 강의의 컨셉을 잡고 강의 자료들을 다 만들었을 때쯤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 동영상 하나가 뜨더라고요. 수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 3블루 1브라운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선형대 수학 소개 동영상이 이렇게 떴습니다. 제목부터가 선형대 수학을 시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잖아요. 너무 공감이 가는 제목이라 저도 클릭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동영상에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리도록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PCA, SVD,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와 같은 스킬들을 실무에 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테크닉들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각 연산의 본질을 이런 시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정 선형대 수학 테크닉을 이용할 때 연구개발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강의를 통해 선형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벡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선형대 수학의 고급 스킬들을 배울 때 해당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벡터의 기하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벡터 기하학을 배우시면서 벡터의 기하학적인 이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급 테크닉들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선형대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선형대 수학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사람들이 선형대 수학을 어려워하고 헷갈리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매니페스트라는 미드를 봤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맨날 Winter is coming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니페스트라는 미드에선 허구한 날 It's all connected 라고 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힌트들이 겉으로 봤었을 땐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형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똑같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디터미넌트, 디멘션, 트레이스, 베이시스, 랭크, 프로젝션, 벡터 스페이스,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모두 개별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선형대 수학이라는 큰 학문의 입장에서는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멘션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다 배운 다음에 아이겐 벡터, 자, 이 친구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내용들이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s all connected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개념이 다른 모두의 개념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머릿속에는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형대 수학하면 어렵고 헷갈리고 복잡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실타래
차례만 남기는 것보다는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선형대 수학의 세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뒤에 서로 당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며 벡터 기하학부터 시작해서 선형대 수학의 본질을 다뤄볼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5개 이상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만들면서 더 늘어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형대 수학 파트 1, 파트 2 이 파트들은 선형대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적 객체인 벡터와 행렬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실제 어떤 강의나 책을 볼 때 선형대 수학의 기본기는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선수 지식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라 이 벡터와 행렬 이 정도의 연산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최대한 빠르게 활용 학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벡터와 행렬을 2개의 강의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얘 공부하시면은 벡터에 대한 내용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강의 이 파트 2는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그래서 행렬의 연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런칭을 하도록 할 텐데, 예를 들으면 행렬의 연산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3번째 파트인 시스템즈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또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제가 부를 것 같긴 한데,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선형대 수학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벡터와 행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텐데, 이후에 이런 고차원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인사이트를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선형대 수학만 하더라도 긴 여정이 될 텐데, 긴 호흡을 가지고 저와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선형대 수학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형대 수학은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개발자들이나 연구원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무르익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본 커리큘럼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선형대 수학이라는 도구를 누구보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파트 1 이 벡터 기하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벡터 기하학은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벡터라는 수학적 객체의 연산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단순히 숫자들의 연산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될 거고, 고차원에서의 스킬들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 강의를 통해서 벡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벡터의 연산, 도형이 벡터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모두 삼각형, 사각형, 두 선이 이루는 각도와 같은 기하학 내용들을 이용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본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수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머릿속에 남기고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강의는 총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정밀하게 단계별로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선형대 수학을 이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만 공부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단순히 이런 것처럼 키노트를 만들고 강의를 했다면 금방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2~3배 이상 준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교육 자료는 일반적인 이런 키노트와 같은 강의 자료와 함께 지오지브라와 연수 문제인 드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자료는 지오지브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강의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좀 인터랙티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벡터 프로젝션의 디스트리뷰티비티를 이용하기 위한 지오지브라 예시입니다. 단순히 수학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놓고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인터랙티브하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들이 추가적으로 구해지는데,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럴 땐 저렇게, 그리고 저럴 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더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하나, 아니면 프로젝션들을 더하나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다뤄보려고 제가 이런 지오지브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들, 벡터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바꿨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배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겨놓도록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하나 만든 연습 문제인 드릴입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연습 문제를 exercise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군대에서 반복 숙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드릴이라고 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관을 드릴 인스트럭터 또는 DI라고 줄여서 부르죠. 앞으로 선형대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복 숙달을 통해 많은 연습을 할 겁니다. 저는 PDF 파일 두 개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문제집, 하나는 풀이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드릴 1-1이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가진 게 10개가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마다 그룹들마다 이렇게 뭐 5개, 10개, 20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챕터 8까지 드릴 문제들을 완성해서 개수를 세봤는데 전체 문제 개수는 챕터 8까지 2100개가 조금 넘는데요. 챕터 10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2000 중반대 정도의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 개수가 많아 보일 수 있어도 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5번, 10번, 20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이라는 이름에 맞게 반복 연습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정답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 정답지에는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작성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수학식을 아닌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답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이 저는 4.482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드릴 자 정답지에는 4.389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들을 쭉 적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식들을 한 번에 구해서 반올림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내용마다 계속 반올림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소수점 뭐 한 두 번째 자리까지 값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4. 예를 들어서 4.749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4.75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답안지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라운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0.016이라고 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런 경우는 0으로 봐도 된다든지 그런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쭉 보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연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연산들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마다 이런 연산 결과들이 왜 나왔는지 답안지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중에는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수업 내용을 익히시고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드릴 문제들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학습 자료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에러 리포트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강의를 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오타를 잡고 뭐 오탈자를 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뭐 키노트라든지 아니면 연습 문자에 오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소 그리고 소개 페이지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딱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 수학 파트 1 예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어떤 챕터에 몇 페이지 자 어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강의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제가 선형대 수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전달드릴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본 커리큘럼을 통해 차근차근 여러분들 것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쭉 들으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 학문은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수학에 자신감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벡터 기하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긴 여정이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